안녕하세요, 법통이 여러분. 오늘도 김미혁과 함께하는 행정사 기출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착오편입니다. 착오는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또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한히 반복해서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라고 착오편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는요, 여러분들 74페이지 보시게 되면 착오편입니다. 자, 01번부터 시작해서 총 18가지의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18가지 외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들이 더 있어서 준비는 문제집에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부터 꼼꼼히 풀어보시는 게 우리 첫 번째죠. 자, 7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맨 처음에 착오의 유형이 있죠. 착오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표시의 착오, 의사의 착오, 동기의 착오고 의사의 착오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지죠. 자, 기망으로 동기상의 착오에 빠지면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가 모두 가능하지만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 자, 포인트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의 경우에는 무슨 취소만 가능하다? 착오 취소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측에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죠.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되죠. 동기를 뭐하거나 표시하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상대방이 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2번 가시죠.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 그러면 착오 취소가 되느냐? 되지요.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동기를 뭐 했다? 표시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착오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3번 가시게 되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는 거는 표시를 하면 충분한데 문제는 합의까지 가야 되느냐? 동기를 표시만 해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삽입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합의까지 갈 필요는 굳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까지만 하면 됩니다. 동기를 표시해서 의사표시 내용으로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의까지 필요하다? 아니다. X 3-1번도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자, 4번입니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어요. 그러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되겠습니다. 자, 이제 75페이지 오셔가지고 5번이죠. 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 자, 그럼 여러분 착오의 전체적인 흐름 잊지 마세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일단 착오의 유형인 동기의 착오, 의사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착오 취소가 안 되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법률행위에서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죠. 그래서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밑에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1번 보시면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자, 일반인 기준에 표의자 기준까지 더해서 그 밑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7번이죠. 채무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입니다.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야. 중요 부분의 착오죠. 우측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자, 8번 갈게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는데 굳이 착오와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8-1번과 8-2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에 대한 착오죠.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중대한 과실이 표의자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10번 보시죠. 중대한 과실은 뭐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를 못하죠. 하지만 11번은 그에 대한 예외, 굉장히 중요하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상대방이 더 나쁘다. 이용해서 더 나쁘다. 그래서 착오 취소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11-1번 보시게 되면 자, 착오를 알고 이용할 경우에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죠. 자, 이제 12번입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중대한 과실, 실에 시읒이 보이시죠? 중대한 과실이 나오면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시읒 똑같이 연결되는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다. 12-1번도 같은 내용의 문제고 12-2번 한번 볼게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 중대한 과실의 시읒. 그래서 상대방이 되는데 뭐라 나왔죠? 표의자에게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문제 가시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나오면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착오에 의한 취소가 위법하냐? 아니, 법에서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그게 왜 위법해? 위법하지 않죠. 그래서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15번으로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번과 15번을 묶으셔야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수를 하기 쉬우니까. 자,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도인 동그라미를 치시고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습니다. 그럼 매수인 동그라미를 치시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착오 취소가 되느냐?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16-4번을 보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6-4번 보시면 매도인이란 말도 없고 매수인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제된 계약은, 자, 해지된 계약은 누군가가 먼저 해지를 했는데 그것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하셔야 되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을 빼고 시험에 낼 때도 있습니다. 자, 16-3번으로 올라가시죠. 매매 계약이 해지된 후 매도인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라고 나왔죠. 매수인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매도인, 매수인을 빼고 시험에 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죠. 착오로 인한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 꼭 외워야 되는 예외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했으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선고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막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이럴 경우 착오 취소가 되느냐?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소송이 보이십니다. 항소, 패소.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의사표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다? 항상 유효하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의 기출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X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착오 취소 부분은 매우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용 설명도 조금 더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아주 디테일한 내용 말고 전체적인 흐름에 포커스를 둬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한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둥이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는데 새해도 열심히 하셔서 1차 시험 반드시 합격하십시다. 법둥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